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시도가 위기 대응 훈련을 하고 있지만 형식에만 그쳐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 개발이 2020년까지 본격 추진돼 포항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구 테크노파크가 17억 명 인구의 시장 규모 2조 달러인 무슬림 식품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공장 마당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지자체와 환경당국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장마 전선이 차츰 북상하면서 오늘 밤에는 우리 지역에도 장맛비가 내립니다. 내일 늦은 오후에 비는 점차 그치겠지만 밤사이 천둥 번개가 동반된 국지성 호우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밤부터는 우리 지역에도 장맛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일부 지역에는 천둥 번개가 동반된 시간당 20mm가량의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 늦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북 동해안 지역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강한 바람 때문에 경북 동해안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항해나 조업하는 분들은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27.3도를 보였던 대구의 낮 기온은 오늘 3도가량 내려가겠고요. 안동도 26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메르스와 사스 같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2010년부터 질병관리본부와 시도가 위기 대응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라는 것이 말만 훈련이지 책상 위에서 토론을 벌이는 게 대부분이고 참여하는 기관도 별로 없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홍보 동영상입니다. 신종 감염병 대응 능력을 키우고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만들기 위해 경상북도가 질병관리본부와 2011년 신종 감염병 훈련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신종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위기 대응 훈련과 교육을 통해 경상북도가 지난해 연 훈련을 보면 홍보 영상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훈련 참가자 58명 가운데 시군 보건소 직원이 50명으로 대부분입니다.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단 말이 무색해집니다. 대구시가 지난해 9월 메르스가 국내에 퍼진 것을 가정해 연 훈련은 도상훈련, 책상 위에서 조별 토론을 1시간 벌인 게 전부입니다. 대구시는 훈련 장소인 호텔의 임차료와 단체복 구입, 우수기관 표창에만 훈련에 배정된 예산의 70%를 썼습니다. 우리가 위에 보면 통일된 색깔 빨간색 같은 거 아십니까? 유니폼. 우리가 훈련하면 이제 전부 다 통일해야 되니까 그죠?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012년 시도와 대응훈련을 가진 뒤 작성한 평가서입니다. 유관기관의 참여가 적은 것과 도상훈련에 그치는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아직 바뀐 게 없습니다. 도상훈련이라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개선을 하고 현장훈련에 관한 부분들도 작년부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올해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적용을 하려고 했던 차였던 겁니다. 또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건지, 또 거기에 따른 다양한 대응을 우리가 어떻게 신속하게 할 건지 하는 데 대한 지침이나 그런 대응 훈련이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적인 확산. 지난 2010년부터 시도와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감염병 대응 훈련을 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행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 상공회의소는 메르스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구시와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남구의 대명시장 상인을 돕기 위해 1,800만 원어치의 전통시장 제품을 구매해서 남구 지역 무료급식소와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고 임직원들의 장보기 행사도 할 예정입니다. 또 기업의 임직원들이 여름 휴가를 가급적 대구 경북 지역에서 보내도록 독려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와 지역 특산품 선물 보내기 등의 운동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메르스 여파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남구 대명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역 각계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 미래여성아카데미 총동창회 회원 20여 명은 오늘 대명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열 계획이고 대구시 여성단체 협의회 회원 100여 명도 내일 같은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대구시의회 의원들도 오늘 대명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등 대명시장 살리기에 동참할 계획입니다.
경산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나흘간 집단 폭행이 일어난 것과 관련해 대학교 측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해당 대학 측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서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학생 간 폭력 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학생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면서 가해 학생들에게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2020년까지 개발이 끝나면 포항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 개발이 확정된 포항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번에 승인된 개발 규모는 당초보다 줄어든 146만 제곱미터, 포항시 우회도로, 포스텍 등과 인접해 있습니다. 포항 융합지구에는 바이오와 의료, 그린에너지, 부품 소재 산업 등이 복합적으로 조성되고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한 땅도 별도로 마련됐습니다. 고속도로와 KTX 그리고 영일만 신항만과 연결되는 그 최적의 지리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10분 활용해서 포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포항 융합산업지구 개발은 실시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에 시작됩니다. 8월부터 관계기관 협의 한 2달간 마치면 늦어도 연말까지는 실시계획 승인이 나고 내년부터 토지 보상 및 공사에 착공해서 2020년도 되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추진 과정에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지난 2008년 경제자유구역에 지정됐지만 자금난 등으로 사업 시행자가 변경됐고 7년이 지난 올해 개발 계획이 최종 승인됐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서 향후에 우리 포항이 융합기술 산업이 제대로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산업의 다변화가 실제 이루어질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철강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포항 융합기술 산업지구 개발이 포항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대구와 경북에서 6.25 전쟁 참전 유공자 165명이 새롭게 선정됐습니다. 대구지방보훈청은 지난 2014년부터 정부가 직접 나서 6.25 전쟁 참전자들의 자료를 찾아 유공자로 선정해주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올해 대구와 경북에서는 참전 유공자 146명, 무공 수훈자 유족 19명이 새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참전 유공자는 참전 명의예수당 월 18만 원과 의료비 감면 60%, 주택 우선 지원 등의 보상과 예우를 받게 됩니다. 대구시가 지방세 징수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대구시의회 예결위 이민환 의원은 2014년도 지방세 미납액 241억 4천만 원이 결손 처리를 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6억 원이 당해 연도에 부과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의원은 당해 연도에 부과한 것을 도저히 징수할 수 없다며 결손 처리한 것은 대구시가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징수를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세외 수입 미수액도 실제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질적인 체납을 한 경우가 전체 12%인 32억 3천여만 원에 이른다면서 대구시의 업무 태만을 지적했습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은 전 세계적으로 17억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들의 시장 규모가 2조 달러에 육박하는데 대구 테크노파크가 무슬림 식품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말레이시아에서 국제 할랄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할랄은 이슬람 율법에 맞게 만들어진 물품을 뜻하는데 이슬람 종교를 믿는 무슬림 국가와 할랄 시장에 진출한 30여 개 나라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행사입니다. 전 세계 무슬림 인구는 17억 명 정도인데 이들의 경제활동 규모는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2천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 사람들이 영위하고 있는 경제 활동이 전 세계 약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관심을 갖고 들어가면 그 2조 달러 시장을 한국이 공격을 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테크노파크는 기능성 음료와 가공식품을 할랄 시장에 수출하기 위해 전문 컨설팅 업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동남아 시장의 가공식품 수출 계약을 잇따라 성사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업체들이 까다로운 인증 기준을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인증을 어떻게 빨리 받느냐가 가장 현재로는 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증 체계를 저희가 빨리 구축하고 지역 내 그 연구 개발을 할 수 있게끔 저희 내부적으로 연구개발센터를 오픈랩을 만들고 할랄 시장에서 성과를 거두게 되면 한 사람당 평균 1,800만 원 정도의 의료 관광비를 지출하는 무슬림들을 대구로 유치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이 분야의 대책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돼지 구제역 물백신 문제와 관련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백신 관리 부실이 드러났는데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며 농민과 국민들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자체 감사를 통해 물백신의 실체가 드러났지만 검역본부의 5명만 중앙징계위원회로 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나머지 27명은 자체적으로 경고와 주의 처분을 주는 데 그쳤다며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메르스로 자가격리된 학생과 같은 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로 학원에 오지 못하게 했다가 등록 말소 절차가 진행 중인 학원이 교육당국에 이의 신청을 냈습니다. 해당 학원은 메르스 환자 자녀가 본 학원에 다닌다는 소문이 퍼져 문의 전화가 폭주했고 이를 해명하는 단체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오해를 살 만한 내용이 실수로 들어갔다며 대구교육청이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학원 등록 말소 조치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원은 지난 16일 메르스 확진자 아들이 다니는 중학교 학생들은 학원에 나오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학원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학부모들에게 보내 논란을 빚었습니다. 공장 마당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메르스 등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를 틈타 이런 위반이 늘 것으로 보고 지자체와 환경당국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건엽 기자입니다. 환경단속 공무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굴착기가 공장 마당을 파들어갑니다. 땅속에 묻힌 포대자루들이 밖으로 꺼내집니다. 5톤 트럭 한 대를 이내 가득 채웠습니다. 불법으로 매립된 것은 비닐과 스티로폼, 포대 같은 농산 폐기물들입니다. 공장 측은 마당에 빗물관을 묻으면서 플라스틱 빗물관을 보호하기 위한 충전재로 매립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자루 같은 거 이런 거 덮었는데 그런 걸 덮어도 감지가 안 되는 거라고. 안동시는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업주를 고발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자체와 환경당국은 최근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를 틈타 오염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환경법에 규정된 법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하고 환경오염 사태가 있는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처리되는 폐기물은 해마다 크게 늘어나 2011년 6천여 톤에서 지난해에는 2만여 톤으로 급증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대구 MBC 교향악단이 독일 한스베르너 헨체재단의 초청으로 이달 27일부터 유럽 투어 공연을 합니다. 대구 MBC 교향악단은 27일에는 독일 다름슈타트, 7월 1일은 이탈리아 로마, 4일에는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독일 작곡가 마이에링과 헨체의 곡 등을 연주합니다. 이번 투어 공연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대구문화재단의 후원을 받아 진행됩니다. 어제 오후 6시쯤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10살 최모 군이 1층 화단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최 군이 아파트 7층 친구 집에서 친구들과 숨바꼭질 놀이를 하다가 떨어져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 농업기술원이 지난달 하순부터 30도를 웃도는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인삼포 환경관리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삼은 생육 적정 온도가 15도에서 20도인 작물인데 올해는 가뭄과 고온 현상이 지속돼 인삼포의 열해 피해가 예년보다 한 달가량 일찍 관찰되고 있습니다. 또 인삼두둑의 염류 농도도 상승해 5, 6년생에서 줄기 밑둥치와 뇌두 무름 현상이 발생하고 2차 피해로 잿빛 곰팡이 발생도 우려됩니다.
경상북도가 저수지의 저수 용량을 회복하기 위해서 준설 사업비 25억 원을 시군에 지원합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지원을 통해서 저수율이 낮은 시군관리 저수지 61곳에서 19만 1000제곱미터의 퇴적토를 준설합니다. 도는 저수지 준설로 저수 용량을 회복하고 홍수 조절 능력을 키워서 수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밤부터 우리 지역에도 장맛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일부 지역으로는 천둥, 번개가 동반된 시간당 20mm가량의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 늦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북 동해안 지역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은 구름이 많고 일부 지역에 안개가 껴있는 모습이고요. 장마전선은 차츰 북상하면서 밤에 우리 지역에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와 중남부 지역은 낮 기온이 24도에 머물면서 선선하겠습니다. 상주와 문경도 어제보다 1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26도에서 27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예천의 현재 기온은 19도, 낮에는 26도 예상되고요. 의성은 27도에 머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기온이 24도를 넘지 못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2m로 일겠습니다. 장마전선은 내일 잠시 물러가면서 주말에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